내가 낙찰받은 집에 안에 물건이 쌓여있고 엉망이고 우리 사랑하는 소유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구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과 함께요. 내가 낙찰받은 집에 막 안에 물건이 쌓여있고 막 엉망이고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초보자분들은요. 경매를 낙찰받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낙찰을 받았는데 집안이 엉망이거나 예상치 못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봐 굉장히 겁내하시거든요. 특히 명도죠. 명도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시작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민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처음에 이렇게 경매를 시작할 때요 명도라는 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낙찰을 받았었어요. 그만큼 무지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도라는 거를 해야 되고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이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 세연쌤 진실한 방송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들, 낙찰을 받았는데 명도하는 과정에서 집 안에 막 짐하고 또 집만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런 물건을 낙찰받은 사례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은 이 세연쌤의 물건도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사진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은 명도를 하고 이 집안에 들어갔는데 이런 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명도하는 과정에서는요, 저희 낙찰자분, 교육생이죠. 교육생이 법원에서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서 채무자의 연락처를 입수해서 연락을 취했더니 다행히 연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짐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짐을 제가 좀 치워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안에 조금 자기가 챙겨가야 될 것도 있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오셔서 챙겨가시고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가 지금 거기까지 갈 차비조차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일정의 좀 이사비를 드릴 테니까 그거 차비해가지고 오셔라 이렇게 좀 대화를 이끌어 가시라고 했더니 또 교육생분들이 잘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현장에 오셨어요. 문을 열어주셨고요. 귀중한 거 몇 가지 아이들 이제 용품들이었거든요. 그런 거 이제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폐기해도 된다. 알아서 치우라고 하는 그 확인서를 하나 작성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이 이걸 이제 열심히 치웠죠. 그쵸? 자, 그러면 비용이 또 얼마나 들어갈까 또 너무 걱정되잖아요. 이건 이미 해결된 거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우선 짐이 막 엉망진창이고요. 짐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여기 막 고양이 응가가 또 있었어요. 이렇게 막 좀 지저분했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거 막 이게 분비물 같은 거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냄새도 굉장히 많이 심했거든요. 이렇게 짐이 다 있었어요. 이 고양이가 이 벽지를 다 뜯어먹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교육생분이요. 이 폐기물을 다 치웠어요. 업체를 통해서 폐기물을 치우고요. 그 다음에는 입주 청소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이 폐기물을 모두 치우고 도배나 장판을 하고 나서 입주 청소를 하고 냄새를 빼는 게 맞는데요. 청소업체와 견적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입주 청소를 먼저 하고 벽지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도배를 하고 나서 입주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냄새들이 또 다 이 벽지에 스며든대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입주 청소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냄새 제거까지 하고 나서 도배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잘 대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와, 너무 무서우셨을 것 같죠? 이 초보자분이신데요. 그죠? 그래서 폐기물도 처리하고 입주 청소하고 도배한 집 내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너무 다르죠? 치우고 도배만 했을 뿐인데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이 물건은 얼마의 수익이 났을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청소비, 뭐 냄새 제거, 또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아파트였고요. 감정 가격이 1억 8,600만 원, 최저 가격이 1억 3,020만 원이었습니다. 낙찰을요 1억 7,68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고 감정가 대비 95%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받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감정가는 여러분 어때요? 시세가 아닙니다. 감정가가 시세라면 95%에 받으면 수익이 하나도 안 나요. 그죠? 감정가보다 시세가 훨씬 높은 물건이었어요. 그러면 계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물건이 낙찰가 1억 7,68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는데요. 매도가가 2억 400만 원입니다. 네, 그랬을 때 매도가에서 낙찰가를 뺐더니 2,72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들어가겠죠. 두 달 만에 매도가 됐거든요. 두 달치 이자는 100만 원, 중개 수수료는 90만 원,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는 대출 상품이었고요. 이전 비용이 뭐죠, 여러분? 취득세와 법무사 수수료가 더해진 값이죠. 네,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든 비용, 이전 비용은 280만 원입니다. 드디어 명도 수리 청소 비용이 나왔습니다. 이 명도 수리 청소 비용을 제가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폐기물 처리 비용은 100만 원, 벽지 교체 비용은 도배죠. 123만 원, 입주 청소 비용, 냄새 제거까지 해서 45만 원. 좀 저렴하죠, 되게 생각보다. 저희가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찾나요? 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물어보셔도 되고요. 주변에 뭐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관리실에 좀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자, 숨고라고 하는 사이트 있죠, 여러분. 예, 이 숨고라고 하는 사이트 또는 단근에도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홍보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게 상담을 미리 받고 견적을 받고 그리고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업체하고 가격적인 부분이든 뭐 이 사장님의 마인드든 리뷰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업체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겠죠. 한 군데 정도 물어보고 다른 거 귀찮아서 안 물어보면 좀 비용이 비싸게 내가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업체들을 좀 비교하면서 견적을 뽑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미납 관리비 명도비 있었어요. 152만 원 해서 그 비용이 명도 수리 청소 비용이 420만 원입니다. 그러면 토탈적으로 들어가는 총 비용은 890만 원이죠. 그럼 2,720만 원에서 비용 들어간 거 890만 원을 뺐더니 1,8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세금 계산하셔야 되죠. 1,400만 원을 초과하고 5천만 원 이하의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요. 이 세율 구간이 15%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방세까지 제가 다 더할게요. 16.5%에 공제금액 126만 원을 뺐더니 세금은 174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이 나왔어요. 1,830만 원에서 세금 174만 원을 뺐더니요. 순수익이 1,659만 원입니다. 와, 꽤 많이 나왔죠.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감정가 대비 95%나 썼는데 감정가는 절대 시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감정가 대비 몇 프로 이런 거에 전혀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은요. 낙찰을 받는 건 물론 중요해요. 자, 입찰가를 어떻게 얼마나 써야 할까요? 또 이런 부분 되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고민하시는 분도 많고 기준을 정말 못 잡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우리 교육생분들 입찰가를 제가 정해드릴 때는 이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명도비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고 수리비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또 우리가 강제 집행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정말 없지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머피의 법칙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입찰가에 다 녹여냅니다. 그래서 이 교육생분 같은 경우에도 입찰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입찰가에 녹였어요. 녹였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입찰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통해서 얼마를 벌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벌 거야? 2천만 원을 벌 거야. 예, 근데 요 교육생분 낙찰자 분께서는 이 물건을 통해서요. 그냥 1,000만 원만 벌어도 된다. 근데 사실 이 교육생분은 이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이게 기준이 아니었고요. 본인의 투자금이 기준이었어요. 본인의 투자금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금액까지 쓴 거예요. 예, 더 못 써.
더 못 써. 그래서 최종적으로 1억 7,680만 원이라고 하는 입찰가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써서 낙찰이 될까? 안 되겠지? 사람 엄청 많이 들어오겠지? 또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서 포기하시죠? 아니에요. 그냥 입찰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우연치 않게 정말 내가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연치 않게 그날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법원에 안 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뭐든지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도전하고 실행하시는 거를 이 세연쌤이 좀 이 물건을 통해서 강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세연쌤 물건입니다. 이 세연쌤도 뭐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겪었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굉장히 좀 황당한 사건인데요. 영상을 일단 한번 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 빌라는 이제 매도를 한 빌라인데요. 계약이 된 상황이었어요. 가계약을 한 거죠. 가계약을 한 상황이었고, 네, 아직 잔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이제 비밀번호를 바꾸러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짐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짐이 들어와 있는 것도 놀랍지만요. 제가 더 좀 섬찟한 게 뭐였냐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현장에서 제가 계약한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혹시 매수자한테 비밀번호 가르쳐 주셨나요? 했더니 안 가르쳐 줬대요. 여기 지금 짐이 다 들어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러시는 거죠. 이 사장님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비밀번호를 바꿔놨어요. 바꾸고 매수자한테 연락을 취했거든요. 제가 지금 빌라에 와 있는데 이 짐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셨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하셨고 제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 부동산 사장님과 이 매수자가요. 이 집안의 사이즈를 한번 재도 되겠냐라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부동산 사장님이 비밀번호 누르는 걸 본 거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딱 걸린 거예요, 저한테. 사실 제가 이 계약이 되고 나서는요, 여러분, 비밀번호를 바꿔두셔야 돼요. 부동산 사장님도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꿔놓아야 되는데 제가 좀 게을렀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비밀번호 바꿔놓고 가야지 하고 왔는데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너무 황당하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인의 허락을 받거나 매도자의 허락을 받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실제로 저는 매수자 분이 미리 좀 짐을 그쪽으로 배달해놔도 되겠냐, 뭐 조금 인테리어를 미리 해도 되겠냐, 이런 협상이 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약간의 중도금을 좀 더 받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어차피 계약했으니까 오케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무단으로 우리 집에 침입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요. 매수자가요. 잔금을 조금 빨리 치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문자로 선택지 2개를 드렸어요. 첫 번째, 3일 안에 잔금을 치른다. 두 번째, 지금 1시간 안에 짐을 뺀다. 네, 제가 현장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 1시간 안으로 오세요. 짐을 바로 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매수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3일 안에 잔금을 치르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영상으로 다 촬영을 해놨고 통화, 녹음 다 해놨으니까 법적으로 제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에 저와 한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에서 만나는 시간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하고 제가 스케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서 만나서 이제 잔금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하던 또는 우리가 임대를 놓던 또 이렇게 매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 직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근데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 이미 너무 무서워가지고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요, 내가 어떻게 잘 이렇게 해결하느냐. 인생을 살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는요, 항상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현명하게 내가 대처하고 해결하면서 또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되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파트의 경우에 입찰가를 정하실 때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입찰가를 정하시고 반드시 수익 나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좀 재밌으셨나요? 맨날 저희가 어려운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또 현실적인 공부를 좀 했는데 아마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너무 겁내지 마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죠. 장애물 없는 경로는 우리 삶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애물을 잘 받아들이는 실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저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서요.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